첫 회 시청률 2.4%, 18회 드라마 방영 동안 동시간 1위 시청률로 막을 내린 굿닥터 시즌1. 굿닥터는 파일럿 제작 단계부터 한국 포맷이 미국에 안착한 성공 사례로 꼽혔습니다. 굿닥터는 이제 시즌2까지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미국 드라마가 정규 시간대 편성된 것도, 시즌2 제작으로까지 이어진 것도 굿닥터가 처음입니다. 굿닥터가 미국인들의 취향을 저격한 건 바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휴머니즘 스토리입니다. It's kind of different, like something that you would never think about. And I do have family members and neighbors that, have autism, and the show proves the odds that people that have autism could be someone in life. 지난 일요일, 굿닥터들의 숨은 주역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메디컬 드라마계의 신의 손이라 불리는 데이빗 쇼어 작가. 드라마 굿닥터의 스토리를 미국식으로 재해석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었는데요. Very different and different approaches to Sean and different approaches to medicine. 그리고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한 데니얼 데킴. 한인 배우이기도 한 데니얼 데킴은 드라마 피칭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굿닥터를 홍보하며 방송사들에게 한국 드라마만의 휴머니즘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굿닥터 리메이크를 성공으로 이끈 숨은 주역이라고 할 만하죠. I don't see any reason why the best Korean dramas can't transfer to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now you're seeing Good Doctor in Japan and a lot of other formats being sold. So I don't think I'm the only one who thinks that. 자폐아 커뮤니티도 이런 굿닥터에 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스크리닝에는 400여 명의 자폐아들과 부모들이 참석했는데요. 시즌2의 첫 회를 함께 보며 웃고 울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첫 방영을 앞두고 있는 굿닥터 시즌2. 이번에는 또 어떤 기록을 만들어낼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를 성공적으로 이끈 숨은 주역, 이동훈 총괄 프로듀서를 모시고 굿닥터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와 나아가 한국 콘텐츠의 미국 진출 가능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티브 씨. 네,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위해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엔터미디아 컨텐츠의 공동 창시자고요. 네. 창립자고요. 그리고 엔터미디아 픽처스라고 한국에 있는 제작사의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닥터라는 작품을 총괄 프로듀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방영 종료된 수츠라는 한국 리메이크,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 리메이크인 수츠의 제작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높은 시청률 때문에 이제 굿닥터 시즌 2가 곧 시작이 됐는데 대표님께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K-스토리 인 아메리카라고 한국 컨텐츠 진흥원에서 소개가 되었고요. 소개가 된 후 많은 제작자들과 프로듀서들과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그 작품을 통해서 피칭이라고 해서 그렇죠. 미국 공중파들에게 피칭을 하게 됐고 네. 근데 우여곡절 끝에 CBS 방송국에서 안타깝게도 고배를 마시고 다시 ABC 방송국에 이 작품이 선정이 되어서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지금 따져보면 5년이 흘렀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시즌 1이 방영된 게 2017년 9월이기 때문에 거의 4년간을 열심히 뛰어다녀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KBS도 지난주에 자폐아 대상 스크린 행사에 저희가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인원도 많았고 좀 뜻깊은 행사라고 보는데 시즌 1 때에도 또 비슷한 행사가 또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크리닝 행사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시사회가 끝나고 나서 거기 이제 실제적으로 자폐증을 가진 친구들이 저희 데이빗 쇼 작가님도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직접 와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작품을 만들어줘서 자기가 사실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선입견과 어쨌든 차별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작품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자기가 다가가고 또 적극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고 많은 친구들이 또 생겼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오셔서 자폐증을 가진 아이의 부모님들도 오셔서 이 작품이 이 아이들에게 너무나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줬고 그 부모들과 친척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눈시울을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그게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는 더 마음을 더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즌 2 때도 많은 분들에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드라마 굿닥터가 만들어진 계기가 이제 제작진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소리가 있는데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전체 이 작품의 수장을 맡고 있는 네. 데이빗 쇼라는 작가님이 가히 말해서 의학 드라마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 내에서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우스라는 작품을 통해서 또 메디칼 드라마 그렇습니다. 네. 예, 의학 드라마를 통해서 기네스북에도 올랐습니다. 전 세계인이 네. 좋아하는 드라마 1위로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는 네. 하우스라는 의학 드라마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신 작가였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많은 방송국들과 이 작품, 이 굿닥터라는 작품의 피칭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배우로 익히 알려져 있죠. 다니엘 데이 킴이라는 그렇죠. 유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와이 5 또 로스트에서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다니엘 데이 킴도 저희 작품의 프로듀서로서 저와 같이 수석 프로듀서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데니엘 데이킴 배우와 처음 이제 굿닥터를 들고 와서 좀 나눈 이야기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점이 과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네. 이 캐릭터를 방송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 아시겠지만 시즌제 드라마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16개 또는 20개로 이야기의 끝을 나죠. 맞아요. 그리고 연속극입니다. 맞아요. 연속성이 있죠. 근데 미국 드라마를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시즌제 드라마로서 계속해서 스토리가 이어져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쵸. 100개 이상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에피소드가 나올 수 있는 드라마를 다들 찾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했었죠. I certainly hoped it would be a hit. I really believed in the show, and I thought that it had a message that American viewers would like, and I think viewers around the world would like. I think, you know, one of the obstacles to making Korean content available to the world is that Korean dramas are only 16 to 25 episodes, and then they finish. But in American TV, we need to go season to season to season. And so it's important to find a Korean drama that will have an engine, so to speak, have a story that will be able to continue for a long time. That's another reason why a medical show, I think, is a good one to bring to the States. 그래도 이제 ABC와 이제 인연이 맞게 돼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하게 됐는데 그러면 데이빗 쇼 작가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분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작가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그 한국 드라마에 있는 감성을 끌어낼 수 있을까 사실은 의심할 수 있었는데 역시 사람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네. 저도 작품을 보고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지만 또 이 드라마를 보고 전 세계에서 또 인정을 해주셨었거든요. 한국 드라마를. 역시나 데이빗 쇼 작가도 마찬가지로 감동을 받고 이 작품이 캐릭터가 하우스와 전혀 반대인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 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죠.
I was touched by the Korean version, and it was a show I wanted to do, and so we took it here, and I liked it. I think why this succeeds is Dr. Murphy gives hope. I think that's a big part of it. It is a different type of character. Freddie does such a great portrayal that it allows us into his heart and into his soul, and we're touched. And I mean, I'm getting very grandiose, but I really think that's it. I think we're watching it and rooting for him, and I think it's wonderful that we're rooting for a character who has autism. 그렇다면 이제 드라마의 전체적인 피칭부터 이제 방영이 되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굉장히 어렵고 네.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방영이 되면 드라마가 방영이 되면 로또 맞았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파일럿 어렵습니다. 제작만 해도 하늘의 별따기라는 속담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게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피칭을 통해서 이제 방영될 때까지의 그 과정들을 많이 모르시는데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 각 방송국당 지금 미국의 4대 메이저 방송국이 있습니다. 네. 공중파 방송국이요. CBS, MBC, ABC, Fox 그렇죠. 이렇게 4개 방송국이 있는데요. 각 방송국당 400편의 피칭을 받습니다. 각 그렇습니까? 방송국당. 네. 방송국당 400편의 피칭을 받고 그 피칭을 받은 작품들 중에서 80편이 파일럿 대본 아까 전에 오더라고 말씀드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파일럿 대본 오더를 받게 되는 거고요. 네. 80편이요. 그중 80편 중에서 20편이 파일럿 제작이 됩니다. 굉장히 치열하네요. 네. 그리고 또 20편 파일럿 제작이 되더라도 80편 중에 10편만이 네. 3G 오더라고 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와 13편이라는 에피소드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가을 편성, 지금 굿닥터와 마찬가지로 9월, 10월에 가을 정규 편성이 되는 작품은 네. 그 중에 2편 와. 정도이고요. 나머지 작품들은 미드 시즌이라고 해서 네. 내년, 그러니까 1월, 2월, 3월 이때 새롭게 방송되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사실 800편 중에 실제적으로 방송이 되어서 취소되지 않고 가는 프로그램은 네. 2편. 그 중에서 시즌 2와 3으로 넘어가는 작품은 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400편 중에 한 편만이 살아남고 또 3년이나 4년에 한 번 시즌 5까지 갈 수 있는 작품이 하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와.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고 어렵고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와 그런 받아가면서 그렇죠. 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되는 것만 보시더라도 어떤 작품이든지 와 대단하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거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파일럿도 시작하고 이제 제작 회의나 이런 촬영 현장에서 굿닥터에 대한 반응이 좀 달랐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파일럿 처음으로 제작을 하면서 저희들이 파일럿은 지금 시즌 2도 그렇고 시즌 1도 그렇고 시즌 2도 그렇고 저희들이 촬영을 밴쿠버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밴쿠버에서 하고 있는데요. 밴쿠버 캐나다죠? 그렇죠. 네. 네. 밴쿠버 캐나다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베이스가 되는 이 작품에서는 산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밴쿠버에서 촬영하면서 첫 촬영을 하면서 날씨도 굉장히 좀 추웠고요. 그때 네. 3월, 4월 그럼 추울 네, 때죠. 촬영을 네. 했었고 비도 많이 왔었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프레디 하이머의 연기를 보기 위해서 네. ABC 방송국, 소니 그리고 저희 제작진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아. 첫날은 또 대사가 있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걸어가는 모습, 눈만 봤고요. 두 번째 날 첫 대사를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됐다. 되겠다. 이 작품은 프레디 하이머를 통해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 작품이 성공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모두가 먹었습니다. 네. 예, 그 장면 한 장면을 보고 다들 모여서 와 놀랍다. 저렇게 연기를 할 수가 있구나. 저런 눈빛을 보여줄 수 있구나. 네. 저렇게 대사 톤을 하면서 감성을 실릴 수가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예, 모든 제작진과 ABC 방송국 그리고 소니 관계자들 모든 분들이 기뻐했었던 기억이 네, 납니다. 정말 다행인데요. 그럼 이번 한국 콘텐츠의 정규 편성 그리고 시즌2 방영까지 굿닥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제일 처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드라마 그리고 또 공중파, 메이저 공중파에서 가을 정규 편성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성과이고요. 그리고 또한 시즌 2까지 시즌 1도 간 적이 없는데 시즌 2까지 오더를 받아서 시즌 2를 가고 있는 것도 한국 드라마 역사에 남을 최초의 일이 것이고요. 네. 이번 ABC에서도 이제 굿닥터 시청률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말씀드리면 월요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ABC 방송을 통해서 굿닥터가 방송이 되고 있는데 시청자 수로는 1회 때 시즌 1의 1회 때 시청자 수로 약 1180만 명이 시청을 했는데요. 네. 그 기록이 시청자 수로는 21년 만에 최고의 시청자 수를 올렸던 숫자 그 시청자 수였고요. 2.2%라는 방송 시청률은 8년 반 만에 월요일 최고 시청률을 갱신한 거였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미국 드라마 그 ABC 방송국 드라마에서는 4년 만에 최고 시청률을 올린 전체 신작 드라마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많은 기록을 갈아치워서 ABC 방송국에서 너무나 애지중지하는 드라마가 되어서 시즌 2까지 오더를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높은 시청률, 높은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굿닥터의 인기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굿닥터의 인기 비결이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그 감정들을 따라가는 부분들, 따라가면서 우리와 다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동을 느끼고 다시 한번 가족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또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작품 안에 들어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리고 인종들이 나오고요. 우리 드라마는요. I think it's so important, and I know that Daniel Dae Kim has been a huge advocate for this. You know, pushing to have more Asians on the show, but just in general, just to have more. You know, a representation of what it's really like, you know, and I think we are definitely moving in that direction, we being television and film, but it's, you know, we still have a ways to go, and so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see more people of color on television, and that's very important to me, yeah. 정규 편성에 이어 시즌2까지 제작되며 한국 엔터테인먼트계의 부러움을 한몸에 사고 있는 굿닥터.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미국 드라마 굿닥터를 바라보는 원작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굿닥터 원작을 연출한 김인수 PD를 연결해 굿닥터로 비춰보는 한국 콘텐츠의 강점과 수출 가능성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이 굿닥터의 성공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 지금 현재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그 차별, 뭐 일단 배제, 뭐 우월, 뭐 이런 것들이 좀 그 땅에 발 딛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팍팍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럴 때 이런 무슨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가 역경을 극복하고 성장해가고 뭐 이런 이야기가 조금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대충 해봤습니다. 제목에서도 드러났지만 과연 좋은 의사란 무엇인가, 의료윤리, 직업윤리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 질문이 여전히 지금 그걸 경험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유효한 질문이 아닌가, 그런 질문들이 필요한 시점에 던져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어려움을 장애를 지닌 주인공이 뭔가를 이겨나가고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스토리는
사실은 뭐 문화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언어를 뛰어넘는 어떤 보편성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뭔가 성과가 있다면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 소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국 안에서의 그 컨텐츠, 특히 미니 시리즈 포맷 안에서의 경쟁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치열해지고 있고요. 연간 한 80여 편에 가까운 미니 시리즈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거는 이제 뭐 종합 편성 채널이라든가 케이블 채널이라든가 이런 곳이 이 경쟁에 뛰어들면서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은 그 연속물적인 성격, 한 회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회가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을 계속 그 드라마를 집필하시는 분들이나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모두 다 고민을 하거든요. 일종의 중독일 수도 있겠고요. 계속 시청자들을 붙들어두기 위한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이 나라 이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감성적이고 또 이제 뭐 감정적인 뭐 이런 지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화권에서는 오히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를테면 연애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 안에 포함시키죠. 이것은 저희만의 뭐 강점이라기보다는 특징인 것이고, 애초에 돼 있던 인물 설정, 그 다음에 인물의 구도, 배치, 뭐 그런 등장하는 공간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확장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창의적인 일이죠. 저는 뭐 창작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되게 궁금합니다. 이런 컨텐츠들을 소개해주는 그 매개 역할 혹은 연결시켜주는 역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 이런 콘텐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선택해서 뭐 제작을 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컨텐츠에서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어야 하겠지만, 지금 한국 안에서 벌어지는 이 컨텐츠, 드라마 컨텐츠를 둘러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이야기들은 계속 끊임없이 생산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세계 시장에서 좀 자주 이렇게 보여주시고 소개를 좀 시켜주셨으면 훨씬 이런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지난해 한국 방송사들의 포맷 수출액은 약 5,493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40%가량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포맷 수출이 제일 활발한데요. 실제 일본 후지TV에서 지난 12일 첫 방영된 일본판 굿닥터는 첫 회 시청률 11.5%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동시간대에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한 것은 2016년 이후 2년 만이라고 합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미국 수출이 적은 편이지만 지난 4년 미국 수출액도 50% 이상 증가하며 한국 포맷의 북미 진출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화는 이제 시간 문제겠죠.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한국 콘텐츠들이 미국 시장 도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여러 드라마나 또 한국 뭐 영화 포맷, 뭐 리메이크 힘쓰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작품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작품들은 2013년부터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별그대라는 작품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반대로 제가 한국에서 한국 작품을 미국에 가져와서 리메이크했던 사례도 있지만, 제가 또 미국 드라마를 한국에 가지고 가서 만들었던 사례가 있는데요. 최근에 시청률 1위로 마무리를 했던 수츠라는 작품입니다. 장동건 씨와 박형식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법정 드라마인데 법정이 나오지 않는 법정 드라마였는데요. 그 작품이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 작품들 미국에 있는 드라마를 한국에서 지금 제작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한국 드라마를 지금 미국에서 별그대와 같이 리메이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피칭 작업을 할 때 한국 콘텐츠에 대한 주류 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013년도에 제가 처음 시도를 했었을 때만 해도 이야기를 들으면 굿닥터에 대한 이야기, 별그대에 대한 이야기, 여러 작품들을 저희가 피칭하는 거를 들으면 오, 좋다, 괜찮다, 한번 보자 라고 하면 대부분 안 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자막을 본다라는 게 그리고 자신들이 쓰는 언어가 아닌 그리고 자신들이 자주 듣지 않는 언어가 아닌 어떤 다른 언어의 작품에 자막을 본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처음 제가 피칭을 했었을 때는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안 봤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 지금은 한 6분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작품이 있다라고 하면 6분 다 보십니다. 그래서 거의 100% 보시고요. 그리고 또 반응도 굉장히 빨리 주십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굿닥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렇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바로 연락을 주셔서 관심 있으면 바로 관심 있다고 표현을 해주시고요. 또 관심이 없더라도 이 작품은 관심은 없지만 다른 어떤 곳에서는 또 괜찮은 작품인 것 같다라는 조언도 해주시고요. 지금 5년 사이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진출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보기 좋은데요. 그렇다면 매년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주류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이제 스크리닝 행사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포맷이 팔리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포맷이 팔릴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한국 드라마의 경우는 복합 장르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드라마인 것 같은데 코미디 요소가 들어가기도 하고 코미디이면서 또 되게 슬픈 또 사랑 이야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또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또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장르들이 한 드라마 안에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시청자들이 각 장르별로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합 장르에 조금 어색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처음에서 끝나는 마무리가 되고 연속성으로만 되기 때문에 이게 100개 에피소드로 갔을 때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한계점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요즘 미국에서 또 원하는 작품들이 다문화적인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작년 올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이어들이 약간 다문화적인 거를 원해서 예를 들면 가족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 그냥 백인 가족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양인 가족 이야기, 흑인 가족 이야기, 히스패닉 가족 이야기 여러 그 문화들이 나올 수 있는 작품들을 좀 찾는 면이 있어서 한국이 물론 한국적인 거를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이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가족들을 다문화적인 가족으로 좀 꾸민다면 좀 더 잘 미국에서 또 다른 작품들이 또 공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저도 한국 K 콘텐츠의 미국 시장 진출이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모두들 이번 기회에 K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다시 확인해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인 콘텐츠 그리고 한인 포맷 날개를 달고 이 미국 시장 외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더 활약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능과 드라마를 통틀어 한국 포맷 수출은 분명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넷플릭스 등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또 시즌이 거듭될수록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굿닥터를 통해 K-포맷이 미주 시장에서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더 발전된 형태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2, 제3의 굿닥터가 탄생할 수 있도록 포맷 진출을 위한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있습니다.